안녕하십니까, 안현상입니다. 불꽃 영어 안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타이트하게 어떤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불꽃 영어를 이제 개원하게 된 이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학원을 차리게 됐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지금 상담을 좀 하면은 어머님들께서 그런 거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약간 솔직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거창하긴 한데요.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강사를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150만 원 받았을 때도 있고 아예 월급이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일을 좀 하고 나서는 한 원장일 때는 7, 800 정도, 강사일 때도 한 7, 800 정도 이제 벌었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지 라고 해서 설득되는 친구는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학벌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학벌 그 이후에 좀 부자의 삶에 대해서 꿈꾸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실제로 7, 800 벌어서 애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적어도 한 3, 4천은 월에 벌고 그렇게 해야지만 애들한테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약사가 만약에 됐는데 약사가 돼가지고 싸가지가 없으면은 손님들이 발길을 끊는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태도가 안 좋거나 서비스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냐. 그럼 약사 가도록 서울대 약대를 나왔는데 돈을 못 벌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도 고쳐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700, 800 벌어가지고 이런 얘기 해봤자 솔직히 먹히지가 않는 거죠. 3천, 4천 벌면은 애들이 그 정도는 내가 좀 좋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700, 800 벌어도 쌤 많이 버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 벌이 같은 게 솔직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물론 부자 이런 개념도 있죠. 돈을 잘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솔직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주식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 공부를 했을 때 이 학습력 자체가 좋아지면은 같은 부동산을 공부해도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쪽박을 차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학벌도 따게 해주고 부자도 되게 해주고 부자를 위한 태도도 얘기를 해주려면 제가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내가 정말 먼저 증명한 다음에 그걸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강사를 하다 보면은 실력이 엄청 뛰어나서 스타 강사 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개 학원에서 운영해가지고 강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생에서 이제 어떤 비율제로 잘린다거나 전임으로 하더라도 상한선 같은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 보고 싶었고, 그런 거는 솔직히 저 스스로가 자영업자를 뛰어넘은 사업가가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저에 대한 어떤 도전 정신, 어떤 모험,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솔직히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 될 수 있다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 관리형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커리큘럼으로 인강을 듣고 그거를 관리하고 테스트해주는 학원에서 강사를 시작을 해서 6개월 만에 원장을 달았어요. 6개월 만에 원장이 돼가지고 애들 성적 분석을 하고 관리해주는 강사를 키우고 강사 교육하고 그리고 열심히 막 공부를 시키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너무 좋아요. 대표님한테 맞는 것도 배웠고 너무 좋은데 내 커리가 없네. 내 커리 만들고 싶은데 그런 여유가 없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강사를 시작했어요. 내 커리를 개발하려고. 그래서 커리 처음에 개발할 때는 책이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제 강의를 찍었을 때는 어떤 원장님이 강의를 너무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지금 내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못하지. 여러분도 공부 처음 시작하면 못하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제가 처음 시작해서 뭔가를 잘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못했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1년, 2년 계속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도 영상이 되게 많을걸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일했던 학원에서 그걸 지우라고 해서 지운 거예요. 훨씬 더 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계속 강의 영상을 올렸더니 지금은 그 영상을 보고 우리 학원으로 와라. 우리 학원으로 와라. 강의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성장이 이제 강사로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전임과 프리랜서가 있어요. 강사는 프리랜서로서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막 파트 형식으로 하는 강사가 있고요. 전임이라고 해서 한 학원에서 모든 학생 관리나 강의를 담당하는 걸 다 하는 그런 강사도 있거든요. 그걸 다 해봤어요. 뭐 1년, 2년씩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다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성장은 또 뭐가 있었냐면, 대치에서만 가르쳐서 대치에서만 성적 향상시킨다고 해가지고 최고의 강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대치에서 잘 가르친다는 거는 용인에서 잘 가르친다는 것이고, 용인에서 잘 가르친다는 거는 신월동 어디에 가서도 학생들 성적을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군데 돌아서 다 성적 향상을 시키고 애들이 제 말을 너무 잘 듣고 너무 잘 따라주니까 더 이상의 성장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처음에는 저를 만난 대표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안현상,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커리도 없고 너가 지금 도대체 가진 게 뭐야? 넌 학원 강사로 재능이 1도 없어. 왜 이렇게 학원인인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통 한 5개월 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팩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이에요. 사실. 잘하는 게 1도 없었죠. 왜? 학원에 대한 생각도 한 번도 없었으니까. 과외만 몇 번 했었지. 그리고 과외하면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을 정말 위해서 과외 학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과외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남는 시간에 이 시간을 채워서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였지, 내가 학생을 위해서 모든 학생을 사랑해서 모든 걸 바쳐가지고 커리큘럼 준비해서 막 연습해서 거의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진정성 개뿔 1도 없었죠. 제가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실력이 없죠? 당연히 실력이 없죠. 공부 안 했는데. 돈도 없죠? 돈 당연히 없죠. 저 있는 자식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나씩 성장을 해나가는데,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주 못했던 상태에서 치열하게 배워서 올라가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저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뭐라 하나 제가 교만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조교들도 있고 강사분도 있으면 제가 가르쳐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경력이 많다고 하든가 원장님들이 경력이 많다고 해도 학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진짜 마음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럼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강사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의 인생에 들어가야지 진짜 강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학생한테 개무시당하고 학부모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인생에 들어가서 학생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함께 책임지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잠을 안 자고 노력하겠죠. 그 학생을 위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원장님들, 그런 경험 없는 학생들은요, 강사들은요, 저한테 배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저희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나의 복제품이 되라. 현상아, 너 나의 복제품이 되라. 날 최대한 복제하면은 학생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대치동의 일반적인 학원보다는 대치동에서 구수한 청국장집 냄새가 나는, 그런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나는 진짜 멋있는 학원을 너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순종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 걸 다 비워내고 대표님을 복제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정확히 복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숨을 걸었거든요. 하루 14시간 동안 복제하려고 했었으니까. 물론 더 나아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죠. 대표님이 부족한 부분도 더 채우려고 노력한 것도 있었지만 대표님이 부족한 게 많이 없었어요. 제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대표님을 한 100분의 1 정도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모든 강사들은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많은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내가 배우는 입장보다는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성장한다 느낄까요? 물론 가르쳐주면서 배우는 거 있겠죠. 하지만 가르치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걸 얻어가면서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도전해가면서 실패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개뿔 실패를 안 하는 거지. 학생은 많아지고 학생의 상태는 좋아지고 원장님은 나한테 말을 못하고 왜? 나한테 지적당하니까. 그래서 더 성장을 원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그렇죠? 자,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네, 해고. 네. 잘렸다는 거죠. 잘렸다는 거. 여러분, 강사에서 잘렸으니까 원장을 시작했겠죠. 여러분, 강사에서 인정받고 안 잘렸으면 했겠어요? 그리고 강사에서 제가 그만두지 않았으면 이 원장을 했겠습니까? 그만뒀으니까 했겠죠.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유가 중요하죠. 왜 해고당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요.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는데 이 학생들을 만나는 거를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강사로서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죠. 근데 원장님과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나서부터는 원장님과 다투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다 좀 잘 수도 있지, 좀 수업하다 졸 수도 있지,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그랬죠. 원장님, 저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힘들게 돈 버셔가지고 수강료 주신 건데 그 수강료가 애들이 학원 수업 시간에 재우는 거, 재우는 비용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기분이 안 좋죠. 이 강사 새끼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학생이 이렇게 자고 있는 걸 가만히 있는 거는 진짜 학원 강사로서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화가 엄청 나시죠. 그럼 저랑 같이 일하고 싶을까요? 네.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장님보단 이 학원에서는 학생이 중요하다. 학생은 저한테 돈 내고 인생을 맡긴 거잖아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성장 시기에 저한테 인생을 맡긴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줘야죠. 책임진다는 게 재운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어머님이 저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제가 느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하기로 왔잖아요. 잠은 어디서 살 수 있어?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집에서 자고 왔어야지. 핸드폰 겁나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재웠어요. 다 이렇게 세웠어요. 10명 수업하는데 10명이 자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제 반 수업은요, 졸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일어나요. 뒤로 가서 서서 공부를 하죠. 잠 깨면 들어오죠.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애들 서 있으면 다리 아파요. 저도 아픈데요? 저도 서 있는데요. 저도 학생 앞에서 단 한 번도 앉아서 수업한 적 없는데요. 다리 아플 때 빼고요. 그렇게 된 거죠. 또 두 번째도 있어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학원에서 학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숙제도 안 해오고, 막 제 시험 도망가고. 근데 학생한테,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친구 ADHD 같다. 주의력 결핍 장애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요, 화가 여기서 꼭지까지 올라갔어요. 막 샤우팅을 하고 싶은데 강사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보일 수 있으니까 교육시켜야겠다. 어머니께 사과를 드리고 교육시켜야겠다. 왜냐면은 강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함부로 병명을 얘기하는 건 되게 교만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ADHD 어떻게 알아요? 뭐 배우셨어요? 뭐 의술 공부하셨어요, 선생님? 라고 하고 싶은데 가운데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이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이 거기서 저한테 그 친구 ADHD 같다 하면은 제가 화가 나야 하나요? 거기서 이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강사는 가능해. 배워야 되니까. 근데 원장님은 그럼 돼야 안 돼요?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화가 여기까지 났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소리칠 수, 원장님! 소리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장님, 이건 되게 교만한 거다.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기분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겠죠. 이런 트러블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제가 물론 좋게만 얘기하면 이제 잘리지 않았겠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화가 날 때 눈이 좀 커지고 얘가 언성이 높아지고 있나 봐요. 저도 몰라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원장님들 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화나 있으면 말을 못 걸고 제가 화낼까봐 두려워가지고 전 터치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랑 일하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거죠.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생각의 어떤 차이인데요. 고3들이 9월이 되면은 수시를 써요. 수시를 쓸 때 어머님들은 되게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니 더 놀아요. 9월에 수시를 썼는데 친구들이
친구들 중에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연대를 지원했다, 고대를 지원했다, 이렇게 높은 학교 지원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공부에 집중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막 후회를 해. 그래서 공부를 안 해버려.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고 핸드폰을 하고. 그러면 지금 고3이니까 9월이니까 수시니까 힘든 게 당연하니까 핸드폰 4시간, 5시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시기에 핸드폰 3시간, 4시간씩 9월, 10월 보내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그건 아닌 것 같다. 너 9월에 애들 건들지 마. 10월에 애들 건들지 마. 수능 전에 애들 피곤하니까 애들 싸우지 마. 혼내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혼냈어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했어요. 핸드폰 3시간씩 해왔네. 반성문 써봐. 그게 시험 나가. 혼자 공부해. 근데 제가 수업을 잘하다 보니까 애들 저를 버리지 않았죠. 물론 버린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던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끊고 저한테 반성문 쓰기 시작한 거죠. 어머님께 죄송하다.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투자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너무 안 일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어요. 진심으로. 너무 고마웠죠. 어찌됐건 그 친구들이 반성문 쓰고 핸드폰을 안 하게 됐어요. 3시간이란 시간이 이제 공부 시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남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되는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 채울 때는요. 공부를 내가 많이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 끊고 3시간이라는 시간이 공부 시간 나오니까 공부할 게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핸드폰 안 하니까 머리가 상쾌해지죠. 공부를 빨리빨리 끝내죠. 그렇죠? 명쾌하게 끝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많은 거야. 내가 부족한 게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많아진 거지.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이 좀 더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빨리 끊었으면, 빨리 핸드폰 끊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똑같아요. 저한테 9월에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가는 게 어때? 하면은 제가 강사가 그럼 교육하면 되죠. 그렇죠? 저보다 좀 부족한 강사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강사님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원장님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또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가 여기까지 나요. 고3이 지금 이 중요한 인생에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뒤로 빠진다고? 학생 인생에 참여해서 책임을 지든 싸대기를 맞든 쳐맞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뒤에 빠져가지고 네가 힘들지? 천천히 해. 어차피 네 책임이잖아. 네 인생이잖아. 이렇게만 얘기할 것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눈이 커졌겠죠. 그렇죠? 욕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이 커지고 이제 목소리 커지니까 이제 원장님들도 무서워하셨겠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해고를 당했죠. 네, 여러분 솔직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물론 해고 당한 데도 있고요. 제가 나온 데도 많아요. 네.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 열심히 안 따라주는 좀 천천히 좀 느린 원장님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저랑 합이 안 맞는 거니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해고를 당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제 아까움을 해야 되는, 제가 제 학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제가 학원을 차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번째입니다. 자, 이상적인 학원상이 있다고 한다. 제가 원하는 학원은 학원의 모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통해서 불꽃 영어가 어떤 학원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지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위권을 가르치는 강사가 중등부를 가르친다고 그 중등부 강사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등부 강사가 초등부 강사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존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초등부 학생들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막 목소리 막 엄청나요. 저는 맛이 가버려요. 초등부 애들이랑요, 한 10분 얘기하잖아요? 맛이 가버려요. 네. 초등부 강사가 초등부 강사인 이유는요, 그 재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뿔 실력도 없는 고등부 강사가 그걸 개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따를 겁나 맞아야 됩니다. 강사들 빠따. 네, 그래서 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도 않는 걸로 무시를 하고 본인의 뭐 있어 보이고 허세 부리고 좀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냥 교육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 강사들은요, 저랑 3시간 정도를 면담을 해야 돼요. 네.
3시간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면담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3시간 면담하고 하루 종일 면담을 좀 해줘야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강사들을 무시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학생들한테 친구한테 친구 무시하지 말란 말을 할 수 있을까? 존중이란 개념을 배울 수 있을까? 지가 행동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그런 강사들을 무시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네, 일진 아닌 학생을 무시하면은 일진 학생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너랑 다르기 때문에 일진 무시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좀 제가 혼을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을 공부 좀 잘한다고 깔보거나 무시했던 친구는 제가 박살을 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전교 1등, 전교 2등 중에서 싸가지 없는 친구들은 제가 박살을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 착해지고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전교 1등인데 제가 학원에 다녀주는 건데 저한테 혼내셔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또 눈이 커지고 목소리 커지고 이제 샤우팅을 하겠죠, 그렇죠? 너가 갈 학원을 가라. 네, 제가 원하는 학원상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학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내가 꼴등이에요. 그래도 학원에서 이 홀에서 약간 이 테이블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서서 막 단어 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원장, 부원장, 강사, 조교, 실장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학생 이름을 다 알아줘야 돼요. 그 학생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원에 왔잖아요? 그럼 나는 원장님이랑 인사하지, 부원장님 칭찬받지, 강사한테 칭찬받지, 조교 실장님한테 칭찬받지, 칭찬만 받다 가는 그런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성적 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이 어떠한 특정한 영어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 것처럼 체화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원에서 모르는 친구 있잖아요. 데리고 나가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학원에서 그런 친구들을 꽤 봤거든요. 못한다고 해가지고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테스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친구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둘 다 남학생이에요. 서먹서먹 할 법한데, 센 척 할 법한데, SC.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SC, 센 척이었거든요. 서로 센 척 할 법한데 도와주겠다. 얘 잘 못하니까, 처음 왔으니까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이 학원에서는 내가 어떤 친구를 도와주는 게 너무 당연한, 네,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네, 실력이 없어도 돼요. 5등급이 7등급 도와줘도 돼요. 3등급이 4등급 도와줘도 돼요. 그런 게 당연하고, 그런 게 나오려면 선생님이 도와줘야 돼요. 선생님부터가 내가 애들이 힘들 때 도와줘야 돼요. 실력 좋다고 해서 실력 좋은 애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실력 없어도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그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